시장의 관심이 미국의 금리에 모이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도 그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5대 그룹이 43조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정부도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금리가 가장 관심이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이 정말로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2.5% 넘어간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내년도에 마이너스 0.5% 된다라고 하는 그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둘 중에 어떤 쪽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이너스 0.5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니까요.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진짜 있습니까? 자막에 나오듯이 갈치자 행보를 하고 있고 진짜 술 취한 사람처럼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요즘 역사적으로 보시면 10년째 금리 제일 높을 때가 1981년도에 그때는 뭐 16%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15.8% 16% 갔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년째 내려온 네, 거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는 얘기가 나온 게 그것을 회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죠? 구겐하임 투자사에서 당연히 그러면은 추세선으로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짜로 마이너스로 가냐?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이나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가지고서 굉장히 고생했던 거를 보이고 있고 지금 유럽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일본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다운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려가는 추세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지만 마이너스로는 미국 국채금리가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 레포 금리를 올려야 된다 등등이 하는 게 적정한 금리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에 미국 금리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의 문제였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항상 자연스럽게 금리의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상수로 놓고 그러니까 상수로 놓고 크게 이렇게 방정식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시장 반응은 항상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앞으로 변동할 사항은 없다. 요번에 굉장히 1.6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7년짜리 국채를 팔았어요. 완판이 안 됐습니다. 완판이 안 됐죠. 완판이 안 되니까 갑자기 금리가 오른 거거든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 트렌드가 쭉 가는데 일단은 지금 경제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3년간 묶어두겠다 그러니까 그분 믿고 가셔야죠. 저는 보다 더 참 놀란 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예측한다. 이거 특히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공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진짜 용감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자료 나와서 제가 원식 로 데이터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귀 분석할 때 R스퀘어값, P값 무지무지하게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변수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1980년부터 났으니까 분명히 81년도 16% 갔을 때부터 내려온 거 보면 그거는 진짜로 통계학 조금만 배우신 분은 회귀 분석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금 너무 과장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의 긴축이 올기 또 굉장히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의 긴축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파도를 넘습니다. 최초의 발단은 거기 금융감독위원 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 이거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유동성 공급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시장이 움직였죠. 많이 움직였다니까 재무부 장관격인 링컨이 나와서 아니다. 우리가 저거 어떻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이제 뭐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건 이번에 양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출구 전략에 대한 힌트는 얻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출구 전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유동성을 뭐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도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부분을 뭐 좀 줄이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저는 제일 걱정이 이번 양해 걱정은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 것 중에 이제 분명히 부양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거를 있으나마나한 부양책이 나오면요 진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 뭐 해서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있습니다. 양해가 있고 3월 16일, 17일 날 FOMC고 있고 그래서 내일 이제 제롬 파월이 뭐 어떤 언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확정되는 거는 이번 3월달 FOMC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소화해서 가야 되는데 진짜 뭐 매주 나와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사고 다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사고 다발 끝이 어디냐? 4월달에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제 실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진짜 조심운전하셔야 될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성장률을 발표할 건가 안 발표할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전망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이면은 시진핑 2년 차 연임 뭐 부분이 끝납니다. 따라서 뭐 우리 국내에서는 뭐 관심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의 3년임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체제를 얼만큼 강화하느냐가 가장 뭐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뭐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다음에 이게 이어지는 게 어디까지냐면요. 내년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쭉 연결되는 걸로 봐서는 뚜렷한 뭐 경제적인 부분들은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오지만 실행력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많이 가는 부분들로 갈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14차 5개년 계획.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다룰지 또 이번엔 2035년까지 15년짜리도 같이 발표를 하니까 큰 흐름은 하는데 뭐 다들 아시죠? 뭐 기술 자립을 한다는다 등등 나오지만 진짜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실망 매물. 그래서 이 실망 매물이 워낙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사실과 다르게 평가에 관한 영역이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10년치 금리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금 나라 순으로 보면 일본, 독일, 홍콩, UK가 영국이 가장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이 통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몇 가지 이벤트를 통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뭐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자, 국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서부터 수소가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SK나 그다음에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5대 그룹이 43조 투자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또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지금같이 시장에서 그 재료가 목말라 하는 때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어제 주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했거든요. 수소경제로 전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는 거죠. 수소라는 것은요, 뭐 다들 알고 있지만 에너지 화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리고 사실 새로운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이제 수소라는 그런 단어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소 경제에서 뭐 5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3조도 나왔지만 이 국내 기업 간 이 수소 업무 협약을 위한 CEO 협의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이거 뭐 많이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에어리퀴드, 린덴쉘 뭐 이런 것들에서 하이드로젠 포워드라는 글로벌 지금 협의체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현대차 개별적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을 뭐 아우디니 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끌고 가는 부분들이 명확히 이제 회사의 방침으로 이제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도 내부적으로 뭐 파이프라인에 설치되는 걸 보면은 수소 경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등등 새로운 변곡점에 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뭐 트렌드를 넘어서 진짜 견고한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속되는 트렌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소식이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입니다. 네네. 사우디 아람코하고 수소 프로젝트를 네. 가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수소를 받고 예. 그다음에 나오는 탄소는 아람코한테 갖다 주고 아람코가 뭐냐면 탄소 섬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도 수소 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는데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수소 경제 나오니까 이제 어저께부터 여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요? 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5차 개년 경제개발 계획 등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사실은 경부 고속도로 아닙니까? 예. 그 사업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는 상황이 있어서 제일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충전소 건설하는 예. 팀들이죠. 그 다음에는 생산, 유통하고 저장하는 부분들이 뒤따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모빌리티나 다른 부분들에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는 그래서 그 산업의 발전 형태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게 수소 경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한 73개밖에 없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를 지금 뭐 180개까지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포커스를 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거를 시작으로 하셔서 그다음에 생산, 유통, 그다음에 저장까지 가는 부분이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나 또 스마트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 패턴은 아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신감을 갖고서 여러분께 공고를 드립니다. 예, 수소 충전소 그러면 현대차가 역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가장 시급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뭐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충전소만 하더라도 뭐 하나라든가 그렇죠. 지금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소 경제를 가면은 굉장히 혼돈되시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수소 전기차가 있고요. 예. 수소차가 있습니다. 수소차가 있고. 다른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소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소를 에너지 원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 큰 흐름에 이제 뭐 동승하시는데 조금 나중에 깨어드시고 조금 늦었다 이러실 분들이 있는데 수소 전기차와 수소차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